하메네이가 60초 안에 끝났습니다. 제메네이도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역시 트럼프고요. 역시 미국입니다. 이 전투에 있어서 이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있을까? 지금요, 뭐 이란의 친찐이다라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입을 닫았습니다. 미국 공격에 입을 담은 이유는 뭘까? 군사력을 확인한 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자, 다음 타겟은 어딜까? 많은 분들이요, 이 한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 김정은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 제메네이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도 다음 타겟은 한국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일제히 이재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면요. 이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은 대만 침공 그거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여기 가서 쉬쉬 저기 가서 쉬쉬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가 지금 잠이 올까? 못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의 심장 하메네이를요, 단 60초 안에 박살을 냈습니다. 마두로는요, 3분 안에 이 쏟아내서 미국으로 새벽 배송했죠. 시간을 더 단축해서요, 하메네이는 60초 안에 끝냈다라고 합니다. 하메네이 27년의 독재를 갈기갈기 찢어발린 트럼프의 칼날은요, 그렇습니다. 멋지고 그리고 명분도 있죠. 그 명분이 뭐냐? 미국 주권에 도전한 선거 개입 세력에 대해서 대단한 처단을 한 겁니다. 그 응징의 리스트에 대한민국 성남시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 그 성남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생각나죠. 자, 오늘요, 이 이란의 몰락과 그리고 한반도의 제메네이 일당에 보내는 이 최후 통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쥐고 있는 카드를 낱낱이 분석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하메네이 다음엔 제메네이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메네이 제거는 시작일 뿐이죠.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이란의 지도부 48명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메네이의 후계자까지도 공습으로 사망했죠. 오피셜이 떴습니다. 미군은요, 이란 군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을 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란의 국민들 반응이죠. 여성은요, 히잡을 벗어 던지고 헤드 뱅잉을 하고요.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땡큐 트럼프를 외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리들은요, 외세가 독재자를 죽이는 게 맞냐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생각보다 뻘건 게 순도가 좀 높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만큼 이 이란 공습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당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의 좌파리들은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 독재자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게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입니다. 자, 이란 현지에서는요,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성조기 흔들고 히잡 던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억압받던 민중들이요, 해방의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앉아있는 자들은 독재자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게 참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와 같은 레드팀 카르텔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한미동맹 혈맹국이다라고 하면요, 적어도 일본처럼요, 이란 독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는 뭐 국제법 이런 거 논할 필요 없이 그냥 입을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라는 것, 눈밖에 날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이거는 중국 편이구나 라는 게 그냥 끝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요,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독재의 심장을 도려내고 자유를 심는 수술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엘리트들이요, 지금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냐라면요, 대한민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김정은이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이 한국에 숨을 곳이 없는지 아니면 한국이 좀 불안했는지 지금 싱가포르 빌빌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줄 월급이 없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세금 펑펑 써가면서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끝장나기 전에 버킷리스트 완성시키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미국 정계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보수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제히 제메네이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자문인 바트 마르코이스, 얼마 전에요, 김민석이 행님 김민웅, 촛불 행동의 김민웅이를 두고 미선이다. 아니, 그렇게 몸으로 반미를 외치면서 왜 지 새끼는 시민권 신청하느냐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가라. 니네들 미국에서 유학하지 말고 중국으로 가라. 몸뚱아리는 반미 외치면서 미국의 꿀이랑 꿀은 다 빨겠다라는 거 비자 취소시켜야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었습니다. 바트 마르코이스는요, 그 2024년 12월 3일 이후에요, 연수원, 그러니까 수원의 연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마치 미국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중국인 해커 99명이 가짜뉴스만은 아니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다 주기도 했죠. 미국 정보 당국은 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요, 윌리엄 바클레이, 캐나다 정치 이론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좋아를 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젊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재명을 직접 태그하면서 여름에 한국 갈 건데 너 어디에 있을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재명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좀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한 1년 안에 모든 게 끝난다라는 것을 좀 냄새를 풍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하메네이 다음은 이재명이다라는 사진을 좀 띄웠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마두로 제끼고 하메네이 제끼고 밑에는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시진핑이 있는데 다음이 뭐라고 했냐면 S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노스 김정은이 아니라 S 어디 사우스 코리아다라는 거죠. 리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재명을 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 조금 관계가 있다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이 되시죠. 아시아의 독재자로 규정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 정도로 이재명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라는 건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각인됐는지 이재명 처리에 대한 정밀한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중이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사실상 사면 초과입니다.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 중국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지금 이란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중국이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찐찐한 친구다라고 하면 전투기 몇 대 좀 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중국이 지원을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의 사면 초과. 경제는요, 쿠팡 때문에 되려 슈퍼 301조 발동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역법 122조, 무역법 232조, 슈퍼 301조까지 때려 맞으면요, 많게는 관세 100%까지 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경제적으로 지금 관세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블랙리스트 1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 번째, 안보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한미일 연합 공조훈련이 있었습니다. 일본 빼고 군사훈련 하자라고 했다가 되려 너만 빠져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만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훈련도 남았는데요. 그것도 뭐 5분의 1로 축소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눈밖에 나가지고요. 지금 사실상 한미 동맹은 파기 수순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한미 동맹 오케이.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군은 북한 감당해, 우리는 중국 감당할 거야. 한국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다가요, 미국의 국무부 고위 인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고위직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고요, 손현보 목사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연은 또 따로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요, 이 대선 개입에 대한 리스트에 한국이 떡하니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함께 5개 국가가 거론이 됐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한국이 들어갔다. 어디에? 성남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A웹이요, 이 성남시에 본부를 두고 있을 때 그 성남시 IP 주소가요,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드러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국 선거에 손을 댄 세력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라고 이미 전 세계 다보스 포럼 앞에서 천명해 버렸습니다.
이란 벙커까지 뚫어버린 그 정밀 유도탄 총구가요, 이제는 선거 개입을 명분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적들을 향해서 지금 이미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메네이가 60초 안에 끝났다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 공격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다. 모든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 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뭐냐? 이란 정권 붕괴시키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돕겠다라는 게 큰 틀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란을 침으로 해서 중국 경제에 밑받침이 됐던 이란 원유를 어떻게 차단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을 건드리면 3차 대전 일어나니까 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어떻게 주변국을 끊어내면서 경제로 목을 조이겠다. 이 큰 그림이 끝날 때까지는 이란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데 고정밀 탄약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이스라엘 전투기가요, 하마네이와 고위급들이 모인 세 곳을 동시에 타격할 때 어떻게 60초 안에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두로 축출할 때요, 아파치 들어가서 하강하고 마두로 안가로 들어가서 델타 포스가 3분 안에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도 사실 충격인데, 하메네이는 미사일로 60초 안에 끝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보력 정밀하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일처리는요, 빛의 속도로 진행됩니다. 선거 조작의 오물을 걷어내고요,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제거가 사실상 가장 쉽고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요, 이재명으로 교체하지 않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고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제메네이 일당은요, 지금 뭐 20구석 찾고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쫄지 않았다라고, 또는 이게 남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멍청한 거죠. 하메네이가 60초 안에 끝났습니다. 제메네이도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요, 선거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해주실 때다라는 거죠. 이란의 축제가요, 곧 한반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외쳐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TV였습니다.